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음성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양한 가족 개념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른바 다양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다양한 가족이 어떤 법적인 함의가 있는가, 다양한 가족을 왜 주장하는가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가족 개념의 위헌성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국 헌법에서는 가족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다양한 가족을 법제화할 수 있겠는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가족 개념이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볼 겁니다. 법적인 위험성과 이 도덕적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제기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족 또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술 용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법률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서 가족 개념은 엄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우리 혼인관계라든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또 소득세법, 세금 문제죠. 형법, 이 처벌에 관한 것, 국가유공자법, 예후에 관한 이런 것들은 다 가족 규정을 중시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족은 권리금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정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족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족 개념, 가족의 형태, 가족 유형은 법체계의 핵심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히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개념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항의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 또는 혈통으로 정의되는 우리 가족 개념이 있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인데 이걸 대항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전통적 가족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또 집합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그 유형의 범주를 새롭게 규정해 나가는 거죠. 기존의 가족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걸 더 넓혀 나가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어떤 개념인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이 되어 있죠. 또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 단임을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되었고 도시화, 또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 또 재혼가족, 조손가족, 또 심지어 다문화 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탈근대적으로 가족 유형을 파악하려는 입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혼 독신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더 나아가 동성결합, 동성커플, 동성결혼을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불명확하고 아주 폭넓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왜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후방으로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로 욕야카르타 지침이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24 지침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욕야카르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이 만든 나름대로의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24 지침을 보면은 가족을 형성할 권리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가족 형성할 권리가 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목할 건 그 중에 국가 의무를
이 정해놓고 있는데 A를 보시면은 여기선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가족 형성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양, 보조 생식, 인공 수정하는 걸 포함하죠. 대리 출산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모든 입법, 행정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게 국가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B를 보면은 혈통이나 혼인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정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련 사회복지, 기타 공적 연금, 고용, 이민과 관련해서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C를 보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간에 아동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결정, 여기서 중요한 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모순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 나간다 그러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할 겁니다.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런 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봐라. 달리 말하면 동성 부부가 이런 아이를 입양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를 보시게 되면 동성 결혼이나 동성 간 동반자 등록 제도를 인정한 국가에서는 이성 배우자 동반자에게 누리는 모든 자격을 동등하게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성 결혼, 동성 간 결합 해당된 자에게요. 이성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남녀 결혼하는 것과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죠. F를 보더라도 이성 비혼 동반자가 누리는 자격, 특권 등도 동성 동반자에게 동등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E와 F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의 경우는 결혼,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파트너십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 즉 우리가 아는 어떤 법적 혼인으로서의 그런 신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동의만으로 그냥 그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해라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야카르타 지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좀 더 다시 살펴보면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결합은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가족 형성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동성결합을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을 통한 부모 자녀 관계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입양, 인공 수정을 포함한 보조 생식을 중요한 가족 형성의 통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 생식을 통한 가족 구성권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 그걸 요구하는 것도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까 보았듯이 입양 과정에서 아동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에 관한 행동 결정에서 아동 측면에서의 그런 최선의 이익을 우선할 걸 요구하면서도 그러나 동성결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모순된 게 아니다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또 보면은 여기 혼인의 기본 구조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합치만이 아니라 이 법 질서에 의한 형식화, 즉 법적 혼인이 요구되는데 이 야카르타 지침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만으로 혼인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별 금지를 주장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 개념이라는 것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로 내세우고 차별 금지 영역을 아주 폭넓게 정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가족 개념이란 자체가 1차적으로 차별 금지 차원에서 주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정책으로 인정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차별 금지만 할 게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죠.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 동성 동반자가 누리는 것은 바로 비혼 동성 동반자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이성 커플과 동등하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족 유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혈통이나 혼인에 의하지 않는 가족 유형을 인정할 걸 요구하고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걸 요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수술 동의, 또 진단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장래 관련 연고자로서 인정하라는 것,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비를 보호해달라는 것, 또 근로자 가족에 대한 복지를 받게 해달라는 것, 건강보험 적용. 최근 우리나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택 관련한 법적 보호 대상자로서 인정해달라 등등. 이거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 개념이 과연 헌법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기본 제도로서 가족 제도를 36조 1항에 두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즉 혼인과 가족 생활의 형성, 유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국가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 혼인입니다. 가족 생활이죠. 근데 이것을 개개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왜 국가가 이런 가족 생활을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왜 그럴까? 중요한 사회적 기능, 공동선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가족은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그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나가는 그 통로가 됩니다. 자녀를 보호 양육해서 구성원으로 육성을 하게 되죠.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행위를 규제합니다. 구성원 간의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고 또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이 기능, 이건 어떤 그 제도도 이런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 양성 결혼 그리고 일부일체제를 보호하는 헌법적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 결혼을 보게 되면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 존엄,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할 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보호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 혼인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결합되고 또 원칙적으로 평생 지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일처제, 이것도 우리 헌법상의 중요한 보호 대상이죠. 왜?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의 평등한 결합을 의미하는 일부 일처제, 당연히 국가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우리 법 체계상 이런 다양한 가족의 법 제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 제도를 하나의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가족 개념을 확장하게 되죠. 사실은 혼인 의사가 없는 비혼 동거, 또 때로는 사실상의 중혼, 나아가 동성 결합 또 하나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국가적 보호를 받으려면 법 질서에 의해 형식화된 결혼, 즉 법적 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혼을 법률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원 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를 모두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 결혼은 우리 헌법상의 혼인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남녀 간 혼인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겁니다. 자, 이런 또 다양한 가족 개념을 받아들이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첫째, 법적인 위험성 다시 한번 살펴보죠. 다양한 가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형태의 가족 생활을 동등하게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 금지 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자 하고 또 새롭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도덕적인 이유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차별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이런 다양한 가족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 체계를 혼란시키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법적인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관계 외 공동생활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생활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건 맞죠. 사실혼 또는 보호 대상 아동을 맡은 위탁가정, 비혼 동거, 황혼 동거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예 가족법의 적용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걸 가족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을 혼란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즉, 가족에 대한 가치 체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최근 온라인했던 2022년 국가교육과정에서 개정 과정에 나타난 가족 개념이 아주 애매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과정 파트입니다. 그중에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이라는 챕터 부분인데요. 여기서 성취 기준을 뭐로 내세웠냐면 다양한 현대 가족에 내재된 가족 생활의 보편성과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해설해 보게 되면은 밑줄 쳐진 부분 보면은 가족 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다양성을 관통하는 가족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탐색하자. 이걸 강조합니다. 즉 가족 유형의 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키워나가라는 거죠. 이건 전통적 가족에 대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일선학교 수업 내용에 자칫 동성결혼도 가족의 한 유형으로 존중하라라는 교육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은 반드시 국가법질서, 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념,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 형태, 사실은 비혼동거,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마치 국가적 보호 대상이 되는 가족과 동일시한 것으로 교육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 부당하다.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포함한 법체계에서 가족 개념은 사회적 합의에 산몰해야 된다. 즉 가족 생활이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공동생활체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통적 가족 외에 또 이러한 하나의 형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지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모두 가족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컨대 그 자체로서 확장성을 지닌 다양한 가족 개념을 우리 법체계에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매우 위험하다, 신중해야 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보면은 바로 건강가정이라는 기본 이름 바꾸고 가족이나 가정 개념을 삭제해버리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론으로서 가정 개념을 정의하려 한다는 것. 대단히 이건 위험한 것이다. 왜?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묘한 시도라는 것. 자, 이러한 걸 우리가 보았듯이 다양한 가족 개념이 얼마나 이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험한 것인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